실은 최근 2-3년 동안 가장 핫했던 이슈가 이거였죠. 도대체 서울의 집값은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이고 도대체 주식은 이제 지금 사도 되느냐? 지금 3,300이 되었는데 주식을 사도 되느냐? 도대체 왜 이렇게 주식은 올랐느냐? 인 거고, 또 요즘은 좀 잠잠하지만 또 한 지난달, 지지난달까지는 이렇게 코인 같은 것도 굉장히 열풍이었고, 왜 이렇게 갑자기 난리였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주식값도 막 폭등을 하고 아파트도 이렇게 올라가고 막 비트코인에 사람들이 몰리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뭐 갑자기 사람들이 아파트를 막 많이, 그러니까 수요가 갑자기 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막 집이 사람들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려고 하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주식도 마찬가지일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금리입니다. 금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시면은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은 주는 이자의 비율을 금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리가 너무 떨어져서 우리가 돈을 굉장히 쉽게 빌릴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시중에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내가 정말 0.5%, 뭐 1% 금리로 내가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우선 사람들이 돈을 빌려 놓고 이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시중에 통화량이 엄청 많아졌고, 이 돈으로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이렇게 금리가 굉장히, 특히 경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뭐 이제 다시 금리가 오른다 어쩐다 이야기는 있지만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금리를 내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서브프라임이라든지 그런 몇 가지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정부에서 사람들한테 돈을 막 쓸 수 있도록 계속 돈을 푸는 거죠. 그래서 소비도 좀 많이 일으키고, 그리고 이렇게 자산 가격도 좀 올라갈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 금리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낮춘 거고요, 전 세계가. 그래서 이 금리를, 제가 오늘 주제가 초저금리라고 했는데, 이거를 갑자기 올릴 수가 없어요. 이제 조금씩은 올리겠지만은 이걸 갑자기 뭐 5%로 올리기는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은 이미 이렇게 이제 지금 사람들이 워낙 대출도 많이 있고 워낙 이제는 자산 가격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은 사람들이 이자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금리가 이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저금리라고 하는 거죠. 한 1%에서 2%, 이 정도의 금리가 앞으로 굉장히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까 권수민 리더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실은 자산 증식의 대부분을 저희 어머니가 의사결정을 하셨었습니다. 예, 아버지는 캐시플로우를 만드셨지만 실제 자산을 늘리신 거는 어머니이세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자산을 늘린 방법은 주식이나 예금이셨어요. 워낙 금리가 높았으니까 그때는. 그리고 그다음에는 부동산이었죠. 부동산의 자산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이자를 받아서 내 자산을 늘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어서, 2%밖에 안 되는데 이자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은 나는 내가 이자로 돈을 벌기보다는 내 자산이 느는 거에 기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아파트를 사고 주식을 하고, 특히 요즘에 주식 정말 많이들 하시죠. 청년들한테 물어보면은 70% 이상이 주식 투자를 할 생각이 있다, 무조건 한다, 아니면은 대부분 할 것이다라고 하고, 왜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냐라고 하면은 78%가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이다. 내가 이걸 현금을 들고 있어도 돈이 안 된다. 이게 뭐 이자를 받을 수가 없다. 이거를 뭐 부동산을 하고 있어도 수익률이 낮고,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쩔 때는 막 하루에 뭐 5%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죠? 네. 이 부분, 앞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조금 약간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아시면은 되게 좋을 법한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좀 기초 지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이라고 우리가 사잖아요. 가끔 이렇게 핸드폰에서 MTS를 켜셔서 삼성전자, 카카오 그렇게 주식을 딱 매수를 누르면은, 도대체 주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안 보이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증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이 증서가 있었다고 하는데, 주식이라는 건 무엇이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런 내용들을
그때 카이스트에서 수업에 들었을 때 너무 재미있었고 '아 내가 이걸 어떻게 평생 모르고 살았나.' 싶었어요. 이게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고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 가르쳐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배운 기억이 없어서 우린 기본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을 이렇게 구성을 하는 부분들인 거고 우리가 보시면 기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그냥 대부분의 기업들은 개인 기업, 개인이 한 명 이렇게 만들어서 기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여러 명이 기업을 운영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주식회사의 형태로 기업을 만드시는데요. 다시 한번 이 주식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회사, 주주가 된다는 것, 내가 주식을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이냐.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를 하나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회사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회사를 만들 때 두 가지는 꼭 있어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 있어야 돼요. 자본금이. 뭐 그게 뭐 10만 원이 됐던 모르겠어요. 최소 자본금이 얼마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100만 원이 됐던 돈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회사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있으면은 내가 법인을 설립을 할 수가 있는데 회사 이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다음에 필요한 건 그 회사를 운용할 자본금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내가 혼자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개인 기업이 되는 거고요. 내가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만든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방법 중에 하나가 주식 회사를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한 3명 정도 여러 명이 이렇게 주식회사를 만들면은 보시면은 근데 각자 가지고 있는 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 1 1은 100만 원 가지고 있고 2는 한 300만 원 투자할 수 있고 3은 200만 원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이 회사를 만드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각자 주식을 그 회사가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주당 50만 원짜리 주식을 2주를 주는 거고 그리고 2번 투자자는 6주, 3번 투자자는 4주. 그래서 이 주식을 각각 그 부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들이 주주가 되는 거고 그래서 각각 지분율 전체 주식수가 보면은 12주가 되는 거고 그래서 투자자 E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게 되는 게 이게 주식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자 E가 나 6주 중에 한두 주는 누구한테 팔래 라고 해서 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회사가 결정을 해서 야 주당 50만 원 너무 비싸 라고 하면은 이거를 뭐 5만 원으로 내리고 대신에 발행하는 주수를 더 많이 주고 그런 식으로 이거를 바꿀 수도 있고 이게 주식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고 내가 주식을 갖는다. 이 회사의 주식을 매매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처음에 이렇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마음에 드는 회사가 있어. 그 회사를 거래를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상장회사, MTS 같은 우리가 증권회사에 가서 계좌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은 증권회사에 가서 내가 거래를 할 수 있는 주식수가 우리나라에 한 2,000개 정도 돼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코스피, 코스닥 이런 데에 상장되어 있어서 얘네가 거래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 기업들의 주식은 내가 아무 때나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증권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의 뭐 나스닥이라든지 뉴욕 증권거래소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거래소에 있는 주식들을 거래를 하는 게 상장 주식이고 근데 이렇게 상장되어 있지 않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비상장 주식이고 우리 뭐 최근에 상장한다는 카카오뱅크 같은 거 카카오는 상장되어 있지만 카카오뱅크는 안 돼 있고 마켓컬리 그리고 아메이도 비상장 회사이죠. 주식을 내가 살려면은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막 찾아다녀야 돼요. 주주를. 마켓컬리 주주 아니면 MA 같은 경우에는 디보스 패밀리를 찾아가면 돼요. 주식 좀 주세요라고. 그들이 팔면 내가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메이도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주식 회사입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래가 일반 사람한테 되느냐, 일반 사람에게 되지 않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주주가 구성이 되고 제가 주식 투자할 때 알고 있으면 좋을 몇 가지 용어만 좀 이거는 좀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업 설명할 때도 되게 자주 드리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것. 시가총액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MTS라든지 딱 가면은 기업의 그 가격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보통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시가총액은 뭐냐면은 이 회사의 전체 주식을 현재 가격으로 곱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그리고 이거를 기업 가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600만 주 정도가 지금 주식을 발행을 했고 현재가가 한 8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의 가치는 485조 원이고요. 내가 삼성전자의 지분을 597만 주를 다 가지고 싶어. 그러면은 485조 원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485조 원이 있으면은 삼성전자를 다 보유를 할 수가 있는 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고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를 의미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전 세계에서 제가 퀴즈 넣을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큰 기업은 어느 회사일까요? 미국에 있는 회사이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기업일 거예요. 네, 테크 기업입니다. 맞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이 2,400조 원 정도 돼요. 삼성전자 한 5배 정도 되죠. 예. 우리나라의 GDP 있죠.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우리나라 5천만 인구가 생산을 하는 그게 2,000조가 안 돼요. 우리나라에 5천만 명이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애플을 하나 못 사요. 그만큼 애플이 정말 큰 회사거든요. 아마 구글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큰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2,000조 원 정도 되고, 얘도 우리나라 GDP보다 커요. 미국 진짜 대단하네. 실리콘밸리는 대단한 데예요. 그리고 아마존이 GDP랑 비슷한 1,8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00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막 대여섯 배씩, 5배씩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큰 회사이고요. 두 번째로 큰 회사는 어디일까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시가총액.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회사는 카카오 아직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회사는 맞습니다. SK 하이닉스예요. 91조 원이고요. 반도체가 워낙 좋으니까. 그리고 3위가 정말 놀랍게도 카카오예요. 우리나라 정말 나머지 회사들 다 제꼈어요. 그 큰 회사들 있잖아요. 현대차, 뭐 SKT, 뭐 건설에서 수많은 것들 다 제끼고 지금 카카오가 3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4위 네이버예요. 그리고 5위 LG화학이 61조이고요. 요즘 배터리가 워낙 좋아서. 그리고 6위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코로나 백신 만든다고 하는 그런 그 바이오 회사들이 굉장히 크고, 7위가 삼성 SDI이고 8위가 현대차예요. 현대차가 50조 원. 그러니까 카카오가 지금 보시면은 현대차의 거의 1.5배가 되었고요. 현대차가 우리나라 부동의 2위였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부동의 2위는 포스코였고, 그 큰 회사들이 지금은 전부 다 하위권으로 가고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손바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의 시기이고, 보시면은 그래서 그 현대차랑 애플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현대차의 한 몇 배 정도냐요? 한 50배 정도 돼야 애플 하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업의 시가총액, 이런 기업 가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되게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되게 재미있고, 이거를 서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이 회사는 좀 비싼 것 같아. 이 회사는 좀 싼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도 되게 잘 보여요. 그래서 이 용어를 저는 제일 많이 좀 한번 추천을 드리고 제일 많이 보는 용어가 저는 시가총액이고요. 두 번째, 주식 투자할 때 알고 있으면 좋을 용어. 이 부분은 보시면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라고
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왜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거나 하면은 막 기업에서 경영권 분쟁하고 그럴 때 늘 나오는 게 주주총회예요. 그리고 늘 나오는 게 이사회예요. 이사회 멤버들 모여가지고 막 저 사람을 자르네 어쩌네 하고 주주총회에서 뭐 의결권을 어떻게 하고 막 손 들고 거수하고 그만큼 이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기업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인데 두 개가 좀 다른 기구입니다. 주주총회가 좀 더 높아요. 주주총회는 말 그대로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이사회는 이사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그런데 주주총회는 그래서 주주총회를 한번 쭉 하면은 막 수백 명이 모여요. 수천 명이 모일 수가 있어요. 주주는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특히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해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한다. 아니면 이 사람을 뭐 대표이사는 아니고 뭐 임원을 뭐 발령을 한다. 아니면은 뭐 자금을 이렇게 가져온다. 그런 것들을 이사회에 있는 이사들이 결정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이사를 결정을 하는 게 주주총회인 거예요.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이사와 대표이사를 그러니까 이사들의 대표가 대표이사인 거고, 예. 그런데 그거를 결정을 하는 게 주주총회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뭐 삼성전자에 50%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주주총회에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주주총회의 그런 의사결정을 내 마음대로. 그럼 이사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주주총회 내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주주총회에서 입김이 커지는 거고 그리고 이사를 내가 원하는 이사를 선임을 할 수가 있어서 내가 이 회사에 주는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예, 이사회는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런 보시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이사회 멤버들이세요. 보시면은 밀란 사장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디보스 패밀리 그리고 베넨데 패밀리예요. 아메이가 우리가 사업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아메이가 비상장이어서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아메이는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의 구성이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외부 주주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부 주주가 많지 않고 대부분의 주식을 제가 추측하면은 이렇게 패밀리들, 디보스 패밀리나 베넨데 패밀리 아니면은 그 이해관계자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주주들이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잡음이 덜해서 이 이사회를 구성을 하는 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이사회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가끔 그런 거 있거든요. 진짜 마음에 안 들면은 주주총회에서 큰 그 주주가 나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 바꿔버려. 나 뭐지? 나 덕지보스 그냥 나가게 할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외부 주주가 많이 들어와서 입김이 커지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 회사를 내가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메이가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저도 이렇게 주주 구성이 굉장히 많이 바뀌지가 않고 외부의 주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하게 보드 멤버 이사회를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이들이 꾸준하게 기업의 영속성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다른 회사랑 다른 점이고 제가 주주총회랑 이사회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난 이유도 스티브 잡스가 주주총회에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랑 이야기를 해서 이사회에서 스티브 잡스를 해고해 버린 거예요. 이사회인가 주주총회에서. 그런 경우가 특히 외국이라든지 그런 데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회사를가의 주주가 되어서 정말 안정적으로 그거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고 제가 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그리고 주주 뭐 이사회 그런 것들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아시면은 좋을 법한 용어들 중에 하나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보시면은 제가 어디에서 캡처한 전문 투자자, 전업 투자자의 책상이에요.
아침 8시 14분부터 네 이렇게 시장들을 보고 있죠. 제 주변에 특히 여의도에 있는 친구분들 중에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업 투자자로 나오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실제로 개인 투자를 하셔서 돈을 버신 분들도 쪼끔 있으시고 작년에랑 또 워낙 주식시장이 좋아서 '나 이제 뭐 다른 사람 돈 안 굴리고 그냥 내가 내 돈 투자를 해서 나의 생계를 유지를 할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그럼 저 친구 정도면은 월 어느 정도를 벌어야지 내가 전업 투자자로 생계를 유지를 할 수가 있을까?' 그래도 아이 한 명 있고 하면은 이 정도는 월 한 500만 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이가 한둘 정도 있고 한다면은. 사람마다 뭐 그 필요한 가용의 금액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제가 좀 진짜 여유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려고 아니면은 그냥 아이 하나 있는 집 정도면 적어도 한 500만 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서울에서 내가 이렇게 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투자 수익으로 월 500만 원 벌려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전업 투자자로 월 500만 원을 벌까? 연 15% 15%의 수익률도 굉장히 쉽진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한 15% 정도 정말 투자 열심히 해서 번다라고 하면 기초자산이 한 4억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선은 현금이 한 4억 원 있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기초자산 4억 원 그러니까 사람마다 실은 다르기는 해요. 뭐 한 쪼금으로 시작하시는 경우도 근데 정말 적어도 예. 맞아요. 거기다 강철 멘탈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내가 15% 정도의 수익률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면 한 10년 전에 주식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거 투자했을 것 같으세요? 음. 10년 전에 카카오 투자했으면은 대박인데 네. 네. 포스코 하신 분도 계시고 10년 전에 카카오는 없었어요. 10년 전에는 다음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고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했기 때문에 10년 전에 다음은 되게 안 좋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투자하긴 되게 힘들었을 거고 10년 전에 제 기준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잘한 투자 중에 하나는 아마 삼성전자였을 것 같아요. 내가 10년 전에 삼성전자를 4억 원을 가지고 있었으면 한 연 20% 정도 수익이 났어요.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한 만 원대 예 15,000원에서 한 8만 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한 4-5 배가 올랐죠. 근데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연으로 따지면은 연 20% 밖에 수익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삼성전자에 10년 전에 4억 원을 딱 투자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시면은 2011 년부터 2016 년까지의 이 한 5 년의 정말 지지부진한 이 오르지도 않고 빠지는 것만 같은 이 시간을 버텨야지 이게 또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년 전에 4억이 있었다. 근데 그래도 나는 정말 10억에 4억의 여유가 있고 '난 삼성전자 정말 좋아.'라고 해서 정말 투자를 했으면은 이런 예 내가 수익을 얻었을 건데 근데 내가 만약에 그때 투자를 했을 때 근데 이게 4 억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 하나에만 투자하기가 좀 그래.'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라고 하는 격언이 있어요. "한 종목에 몰빵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너무 위험하니까. 이거 빠질 수도 있잖아요, 특히 주식이니까. 그래서 '그래 내가 4 억을 삼성전자에 다 투자하기에는 좀 그래. 그러면은 내가 좀 다른 거에 한번 분산 투자' 맞아요. '분산 투자를 한번 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참 보다가 '그래 삼성전자 1 등이니까 한 2등 회사에 내가 한번 그래 같이 투자를 하자. 한 반반 정도 나눠 가지고 투자를 해 보자.'라고 해서 내가 10년 전에 2등 회사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 사셨을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돈보다는 멘탈을 잃었을 거예요. 네. 이게 한 2 0만 원 하던 주식이 예 6만 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기간 동안 다행히 뭐 코비드 이후에 다시 쪼끔 회복은 했지만은 예.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랑 현대차랑 반반을 넣었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10% 미만으로 확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정말 우량주를 제대로 선택을 해야 10% 이상 정도의 수익률이 정말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거고, 내가 정말 엄하게 또 다 엄한 것 쪼끔만 넣고 하면은 수익률을 내가 15%를 가져가는 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투자 수익으로만 월 500만 원을 번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새롭게 투자하고 뭐 전업으로 갔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지수에서 3,000이 넘은 이 지수에서 이 정도의 수익률을 더 받으려고 한다면은 도대체 어떤 마인드일까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우선 그래도 '내가 한번 만들어 본다.'라고 하면은 주식이 한 4억 원 정도 있으면 되고요. 예. 그러네요. 정말 다양한 투자 경험들이 있으시네요, 리더님들. 그리고 "내가 주식은 난 잘 모르겠어. 야 요즘 대세는 부동산이지." 라고 하면은 부동산으로 월 500만 원 정도 벌려면은 내가 뭐 가지고 있으면은 월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나. 제가 상가 쪽은 잘 몰라서 아파트 좀 검색해 봤어요. 되게 금방 검색되더라고요. 저희 동네 저희 쪼끔만 넘어가면은 저기에 있는 반포에서 가장 핫한 아파트 중에 하나, 반포 아크로 리버가 34 평형이 월세 기준으로 보증금 5억 원에 월세가 50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그 반포 아크로 리버 파크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월세 5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크로 리버가 34 평형이 한 지금으로는 거의 한 평당 1억이 넘으니까 여기가 지금 30 한 한 4-5 억은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증금 빼더라도 내가 한 30억 원 정도 있으면은 내가 갭 투자해서 반포 아크로 리버 파크 사서 월세 5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월 500만 원을 투자 수익으로 받는다는 건 정말, 정말 대단한 쉽지 않은, 특히 지금처럼 아까 말씀드린 금리가 낮은 시기에 이렇게 꾸준한 내가 월세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나는 그러면은 "야 주식도 모르겠고 부동산도 야 이렇게 올랐는데 어떡하냐. 나는 그냥 안정적인 예금 갈게요."라고 하는 분면요. 네. 내가 저축은행에서 2% 지금 2%도 찾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축은행 가셔서 2% 하면은 예금 60억 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월 500만 원의 수입이 내가 꾸준하게 투자 수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세 가지 다 저에게는 그렇게 다 오지 않는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아메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었습니다. 아메이 파운더스 플래티늄하고 루비 쪼끔 하면은 월 500만 원 되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이 정도 하는데 만드는 기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고 자본금도 많이 들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꾸준한, 실은 이거 아니라 정말 월 한 100만 원 정도의 브론즈 빌더 정도의 인세만 하더라도 예금 기준으로는 브론즈 빌더가 4분의 1 이니깐요. 그러면은 5분의 1 이니까 12억 정도의 저축 예금의 금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내년에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정말, 정말 가치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실은 이렇게 어 뭐랄까, 저는 그 정도 수준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은 아메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큰 정말 가치 있는 자산을 만드는 게 쉬울 수는 없죠. 하지만 정말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이게 왜 더 가치가 있는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 가치가 있냐? 첫 번째, 제가 아메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한 이유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자본금이 없어요. 얘네는 모두 다 적어도 주식 4억 원 아니면 뭐 예금 60억 이나 들어야 되고, 초기에 내가 투자라고 한다는 거 한다면은 초기 자본금이 무엇이든 다 필요해요. 하지만 아메이는 초기 자본금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김은기 리더님이 늘 말씀하시는 그 독특한 찝찝함, 그것만 있으면은 내가 그러면 그거를 내가 한번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그것만 있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그 자본금이에요. 맞아요. '내가 한번 해 볼까?' 하고 하는 그게 아메이가 시작하는 그 자본금이거든요. 돈보다 낫잖아요. 내가 이걸 잃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다른 자산이랑은 다른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
저는 이 부분이 실은 더 컸어요. 변동성이에요. 어떤 것은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든 반포 아크로 리버를 가지고 있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대부분의 자산이 변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이 변동성이라는 게 생각을 해 보면 그래. 주식이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뭐 아파트 뭐 어차피 뭐 나 가지고 있을 거니까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지. 라고 하지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그 현상이 아니라 이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실은. 내가 주식을 할 때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게 주식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예요. 투자라고 하는 건 모든 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내가 주식을 사거나 주식을 팔거나.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아메이는 내가 하다 보면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스폰서님한테 가서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냥 누군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낼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쉴 수도 있고 예. 내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의 영역이고 사업이자 투자의 영역인데 단순히 '내가 투자만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되게 그게 좀 답답했었거든요. 그 부분 내가 정말 컨트롤할 수 없는 변동성에 내가 나의 이 많은 돈을 넣어 놨다. 이건 정말 내가 멘탈이 정말 세지 않으면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이 변동성의 리스크라고 하는 게 근데 이거는 실은 또 한번 해 보셨고 뭐 경험은 또 필요한 것 같은데 보시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6 개월 안에 1억 원을 만드는 주식 투자 비법이 있어요. 무조건 6 개월 안에 이 1억 원을 만들 수 있는 투자 비법이 있습니다. 어떤 걸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6 개월 안에 1억 원을 만들까? 쉽지 않죠? 맞습니다. 2억 원을 투자하세요. 그러면은 6 개월 안에 무조건 1억 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이렇게 많은 자산이라고 오늘의 주제가 자산인데 내가 자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위로 올라가는 그거를 내가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확실한 반타작. 예. 얘가 2억 원을 투자를 하면 1억 원은 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뭐라고 할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게 실은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인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이 이거죠. 첫 번째 원칙 절대로 돈을 잃지 말아라. 두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래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실은 가장 중요한 게 돈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많은 투자, 특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자산이라고 하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돈을 잃을 수 있는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또 아메이로 가지만 아메이는 이게 잃을 게 없잖아요. 예? 내가 뭐 돈을 넣은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내 소비를 바꿈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자산을 만들고 이거를 계속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정말 크고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야 너 어떻게 주식 투자하다가 갑자기 아메이 하게 됐냐?" 예.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였어요. '리스크가 없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잃을 게 1도 없다.' 내가 뭐 브랜드 체인지 했어.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반품 다 해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잃을 게 1도 없고 정말 얻는 것만 많은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제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아메이에 투자를 한다. 아메이에 내가 나의 시간을 쪼금 할당을 해 보고 그리고 내가 나의 자산을 나의 소비를 쪼금 여기에 바꿔 보고 그게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진짜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서였어요. 제가 이 이야기는 가장 많이 좀 자주 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주식 투자할 때 절대로 누구나 다
사야 돼. 누구나 다 막 얘기하는 그런 주식은 그렇게 크게 뭐랄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정말 제 좋은 투자는 내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어. 아까 실은 삼성 10년 전에 삼성전자 같은 거죠. 이건 정말 오를 수 있는 주식이야. 정말 지금 뭔가 꿈틀꿈틀하고 있어. 하지만 10년 전에 삼성전자는 그때 사람들은 다들 "야 애플 야 삼성전자 뭐 핸드폰 애플이랑 그거 비교돼? 야 반도체 야 중국 애들 들어온대."라고 하면서 되게 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하지만 이 회사에 아니면은 이 산업에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진짜 맞는 거고 그게 실은 안전한 투자이거든요. 리스크가 없고 정말 확신이 있는. 아메이는 그런 면에서는 정말 리스크 리턴이 굉장히 큰 회사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겁나 오해하고 있어. 근데 쪼금만 들여다보시면은 이 회사의 성장성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 뒷부분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좋아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거는 정말 큰 주식 투자 관점에서도 정말, 정말 좋은 회사인 거고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네 맞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주인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좀 많은 가치를 제가 제공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저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산에 투자를 하고 기업 뭐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을 하고 모든 이유는 아마 내가 뭔가 가치를 더 얻고자 하기 위해서 주식을 투자를 하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걸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가치는 아마 금전적인 가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내가 돈을 벌고 싶고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면서 내가 뭐 지식을 얻고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저는 제가 아메이를 하는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제공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라고 매일매일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생각을 하면서 만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예. 내가 이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가치가 굉장히 많잖아요. 주식 투자를 하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치는 금전적인 성장이에요. 그런데 아메이를 함으로써 할 수 있는 가치는 훨씬 더 나의 성장이라든지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사실 아메이가 제안할 수 있는 가치가 앞으로는 더 어마무시하게 많아질 거예요. 이 부분을 실은 저희가 그래서 본사 미팅이랑도 계속 얘기를 하고 스폰서님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앞으로 아메이의 미래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정말 더 많은 상상들을 한번 해 보면 좋을 게 우리가 실은 이번 달에 있는 이 건강 성장 프로모션도 그 어떤 회사도 가지고 있지 않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가치들 정말 건강이라든지 우리 바디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스캐프 뉴트리션과 같은 우리가 진짜 제품을 통해서 건강과 위생, 환경, 면역 그런 거에 대한 가치는 정말 기본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25% 라이드를 통해서는 실은 이제는 정말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커뮤니티라고 하는 추가적인 가치도 우리가 훨씬 더 제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마이랩 바이 뉴트리라이트 개인 맞춤형. 그러면은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치는요. 실은 진짜 그동안의 비타민이 1 이었다라고 하면은 개인 맞춤으로 되면요. 그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는 진짜 100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계속 늘어날 거고요, 앞으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이런 젠퍼플이라든지 우리의 다양한 플랫폼 그리고 저는 실은 이런 홈미팅조차도 정말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가치를 제공을 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관계 그리고 뭐 좋은 음식을 제공을 하기도 하고 이런 하나하나 정말 좋은 정보 이게 누군가에게 주는 가치가 저는 정말 크거든요. 그리고 우리 잼스톤에서 하는 이런 다양한 액티비티라든지 그리고 아메이가 정말 끝판왕으로 제공을 하는 지중해 크루즈
이거는 정말 그 누구도 제한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같이 도전을 해서 같이 누군가와 함께 그 도전에 대한 보상으로 크루즈 여행을 함께 가는,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같이 가는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인 거고, 거기에서 받는 보상의 그 가치도 정말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그 가치를 제안을 하고 제공을 한다라는 게, 저는 아메이가 실은 그 다른 어떤 주식도 부동산도 비트코인도 제공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제공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사업설명할 때도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그리고 많은 주식 투자를 했을 때는 보시면은 내가 특히 회사를 다니면은 내가 돈도 벌고, 내가 회사 다닐 때 제일 많이 받는 거는 이런 명예와 같은 부분이었고, 뭐 조금 배우기도 하고 영향력을 가지기도 하고. 그런데 반대로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 주식 전업 투자를 하면은요, 내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잃고요. 그리고 건강도 잃고 친구도 잃고 그리고 재미도 되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메이는 보시면요, 내가 돈도 벌고 내가 나의 이름도 찾고 배우기도 하고 영향력도 가지고, 그리고 시간도 얻고 건강도 얻고 친구도 얻고 재미도 얻고, 그래서 내가 정말 플러스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정말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똔똔인데, 그런데 중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그러니까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만 있는 사업이고, 더 대박은요, 내가 아메이를 앞으로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 부분이 훨씬 더 알아서 성장을 하고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정말 이 다양한 가치들인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안에서 돈이 그 사람의 가치일 수도 있고요. 시간이 가치일 수도 있고요. 영향력이 가치일 수도 있고요. 각자의 가치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맞는 가치를 제안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아메의 가장 큰 가치인 것 같아서, 정말 이 커뮤니티 안에서 정말 내가 진짜 제품 하나 바꿔 가지고 이런 다양한 가치들을 제안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정말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우리가 이 안에서 만드는 그런 가치들을 한번 나눠 보시고, 이게 좀 사업 설명으로 가 버렸는데, 이 가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저희 잼스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